첫 번째, 내가 5년 정도 이 돈이 없어도 되는 돈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이 돈이 필요한 건지 그거를 먼저 결정해야 되고요. 나이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30대다 그러면 저는 100%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50대다, 60대다 그러면 주식 투자로 원금 이상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그게 굉장히 간단해요.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주식은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다. 시간에 투자하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에 주식을 사고 팔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단 한 명도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카지노에 가면 돈을 못 버는 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3만 원에 사서 3만 5천 원에 팔고 그런 거는 투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카지노 아니면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뭐 짜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의 10% 아니면 15%를 투자하겠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스텝은 뭐예요? 계좌를 열고 연금저축 계좌를 여는 걸 저는 권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세금 혜택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주식형 펀드를 어떻게 고를 거냐, 미국에 투자할 거냐, 한국에 투자할 거냐, 그거는 개인의 초이스예요. 그건 어느 게 좋다 나쁘다 하는 게 아니고요. 다만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단기적으로 주식 가격을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저는 10년 후에 찾을 거다, 20년 후에 찾을 거다. 그런 마인드로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단타를 그만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타는 도박이거든요. 어떤 차트를 보거나 그렇게 해서 투자하는 거는 투자가 아니죠. 그거는 투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인베스터가 되죠. 인베스터. 투자가. 근데 매일 사고 팔고 하는 거는 인베스터란 말이 아니죠. 트레이더라고 그럽니다. 스페큘레이터. 그러니까 운을 바라는 사람들. 점장이. 주식은 그게 아니에요. 주식은 투자하는 이유는 내 그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투자해서 그 기업이 성장했을 때 내가 거기에 열매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데 우리는 투자가가 되지 않고 인베스터가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스페큘레이터, 스페큘레이터 점쟁이. 그러니까 우리가 카지노에 가서 돈 번 사람이 거의 없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 스페큘레이터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은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꾸준하게 투자하는 거다. 월급의 10%, 15%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그 이유, 다른 거는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단타는 절대 불가합니다. 지금은 주도주가 아니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나 산업군이 있다면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숨은 종목 찾아내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주도주가 뭐 아니다. 주도주 이런 것도 사실은 누가 만든 말이에요. 주도주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좋은 주식을 발견했을 경우에 그 회사 성장성도 보고 또 그 회사 미래가 밝으니까 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주도주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주도주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이 사람은 투자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직도 도박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주도주를 찾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저평가된 주식이 뭔가 그걸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퍼가 어떻게 되는지, 매출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만든 물건이 얼마큼 경쟁력이 있는지, 진입장벽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따져야 되는데 주도주라는 거는 저는 한국에 와서 처음 들어보거든요. 주도주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어떤 유행을 따라가는 건데 유행을 따라가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죠. 투자자 입장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사지 말아야 할 종목에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한 투자가가 되길 원합니다. 현명한 투자가, 멋있는 투자가, 흔들리지 않는 철학이 있는 투자가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주위에 여러 가지 단기 투자에 대한 유혹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저 사람은 너무너무 전문가인 것 같다. 사실은요, 투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투자는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가 제일 좋은 거예요. 장기 투자 철학을 갖고 있는지, 주식의 펀더멘털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차트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 다 전문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리딩방에 간다든가, 또 단기 투자의 유혹을 느낀다든가, 빚을 내서 투자한다든가, 그런 건 다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 당장 포기하셔야 돼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 주식은 뭐 2배가 올랐대, 뭐 5배가 올랐대. 그런 유혹에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주식을 사고 좋은 펀드를 사고 꾸준하게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 훌륭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매스컴이라든가 어떤 단기적인 뉴스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스컴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경제 뉴스를 볼 때 어떤 지표나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될까요? 주식 가격은요, 경제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떤 지표나 이슈를 중심해서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자율이 어떻게 된다든가, 인플레이션이 어떤다든가. 근데 사실은 그게 나의 투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호황이라고 해서 내가 주식 비중을 늘리거나 아니면 또 불황이라고 해서 또 내 주식을 팔거나 그게 아닙니다.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은 월급의 10%다 15%다 꾸준히 투자하는 거고 장기적으로 투자하게 되면은 단기간의 뉴스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경제 이슈가 봤을 때 나는 10년 투자할 사람인데 지금의 경제 뉴스가 나한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뉴스를 보다 보면 지금 주식 당장 팔아야 될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 투자 습관이 아니죠. 그런데 뉴스는 중요하죠. 내가 어떤 상식을 알 수가 있고 뉴스를 보면서 특히 경제 뉴스를 보면서 어떤 용어라든가 그런 건 배울 수가 있지만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주식을 막 옮기거나 아니면 사거나 파는 거에 참고가 되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나는 전혀 모른다 투자에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다 한 다음에 투자할래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일단 해야 돼요. 내가 내 돈이 일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계좌를 반드시 열어야 되고 월급의 10% 근데 나는 주식에 대해서 모르겠다 그러면 어차피 연금저축 그 계좌는 펀드나 ETF밖에 투자를 못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ETF 얘기하는데 그러면 내가 한 달에 50만 원 코스피 200 한국의 기업에 투자하는 코스피 200에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미국에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반반씩 한다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추면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당장 시작해라. 하루라도 늦게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하루 이미 시간이 지난 거예요. 내 돈이 일어나는데 하루라도 일찍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굳이 내가 어떤 주식에 대해서 딱 지식이 없더라 치더라도 더 중요한 거는 펀드나 ETF에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나의 경제 지식하고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주식 비중을 가능한 한 맥시멈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단기간에 주식 가격에 연연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투자금이 1억 원 정도 있다면 어떤 자산에 어떻게 분산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투자금이 1억 원이 있다면 어떤 포트폴리오를 추천하시나요? 이제 사람마다 틀리겠죠.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이야기되는 거는 첫 번째 1억 원이 내가 5년 정도 이 돈이 없어도 되는 돈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이 돈이 필요한 건지 그거를 먼저 결정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맞다 그러면 나이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30대다 그러면 저는 100%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50대다 60대다 그러면 주식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죠. 그래서 흔하게 쓰이는 법칙이 뭐냐면 110에서 자기 나이를 뺀 숫자가 주식 비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한국은 뭐 형편없이 낮죠. 주식 비중이 거의 투자 안 하는 상황이니까 지금부터 꾸준히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대신 한국 조선을 선택했는데 현재 한국의 조선업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동안은 우리 한국 조선 산업이 어떻게 보면 사양 산업이라고 볼 수 있죠. 노동집약적인 산업인데, 근데 이제 그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 조선업의 경쟁력이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소홀히 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조선업에 대해서 협력을 하면 많은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게 또 주가에 반영을 해서 그 많은 조선 회사들이 주가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일단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그게 얼마큼 시너지가 있을까, 얼마큼 매출에 영향이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는 투자할 때 어떤 스토리 갖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선업이 잘 될 것 같으니까 조선업에 투자하자.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가 좋다는데 바이오에 투자하자. 배터리가 좋다는데 배터리 투자하자. 이런 식은 투자가 아니고 그거는 잘못된 투자 방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여기서 나오는 뉴스처럼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모든 조선주가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실제로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지,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거를 예측이 가능할 때 투자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떤 스토리텔링에 따라서 투자하다가 또 실패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 급하게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조선주는 어떤 신호를 눈여겨봐야 할까요?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스토리텔링으로 투자를 하면은 대부 실패를 하죠.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그 어떤 이벤트가 생겼을 때 그때 막 몰렸다가 또 다시 또 실망하고 또 다시 팔고 그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보다는 제 방식은 조선주에 그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요새 인터넷이 발달했으니까 AI한테 물어봐도 될 것 같은데 이 회사의 매출액이 늘어나는지 이익이 늘어나는지 퍼가 어떻게 되는지 그 시가총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무작정 조선업이 잘 된다고 하더라 그렇게 주가가 막 올라가고 또 근데 실제로 그 경제적으로 그 회사의 매출이 아주 미미하게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또 그런 투자 열기가 식게 되고 또 그러면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실망이 되고 하는데 그런 잘못된 그 편견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조선이 잘 된다니까 막 사람들 돈이 몰렸다가 그거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격을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장기적인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장기적인 전망은 어쨌든 조선업은 사양산업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 노동 집약적인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선업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조선주는 굉장히 시크릿한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되다가 또 굉장히 어렵다가 그걸 반복하게 되죠. 전 세계적인 그런 어떤 화랑이냐 아니면 불황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받는 산업이기 때문에 너무 낙관적인 생각을 갖는 거죠.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원전 섹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원전도 그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그 특히 유럽 국가들은 더 이상 추가로 원전을 짓는 거를 다 포기를 했죠. 그런 위험성 때문에 그다음에 그 폐기물 때문에 그랬는데 많이 이제 시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AI가 활성화하게 되니까 거기에 에너지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으니까 이제 그 원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주식이 원전에 대해서 혜택을 볼까? 그 기업 간 무조건 원전이 다 잘 된다고 그래서 무작정 투기하는 것보다는 원전에 대해서 어떤 기업이 거기서 실질적으로 매출 성장이 일어날까 그거를 따져보고 투자하셔야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원전이 그동안은 다 이제 더 이상 짓지 않는다는 그 시각에서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최근 탈원전을 선언했던 많은 나라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장기적으로 주식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AI 때문에 에너지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니까 과거에는 이제 대체 에너지죠.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든가 그 풍력이라든가 거기에 의존했고 그 장기적인 플랜이 있었겠죠. 근데 에너지가 정말 이제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생각이 바뀌는 나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원전은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인데요. 원전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글쎄요, 아직은 내가 현 정부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원전이 안전하다는 생각에 정말로 안전할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그리고 한국은 나라가 너무 좁기 때문에 혹시 사고가 나게 되면 굉장히 큰 재앙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치적인 이슈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시각을 갖다 치더라도 정말로 한국 전체를 봤을 때, 한국 미래를 봤을 때 원전이 정말로 안전한 거냐, 그리고 비용 면에서도 원전이 월등하게 저렴하냐, 그거는 여러 시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무조건 원전이 좋다, 나쁘다, 그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AI 등의 발전으로 원전은 필수가 될 것 같은데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죠. 근데 한 가지 좁은 나라에서 원전을 계속 졌을 때 정말로 만약에 아무리 원전이 안전하다 치더라도 사고가 났을 때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많은 결론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로 진정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정말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있는 그냥 원전을 좀 덜 짓는 걸로 할 것인지는 정말로 국가 대사에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라고 봅니다. 근데 길게 보면 원전이 그렇게 싼 것도 아니거든요. 폐기물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한국이 에너지를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게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 그거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존 리 새로운 10년의 시작이란 책을 쓰게 되신 계기가 무엇인가요? 한국의 금융 문맹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가면은 우리 일본하고 비슷해야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성장 동력이 이미 많이 거의 죽어가는 상황인데 한국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책을 쓰게 됐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잘못된 편견, 가난하게 되는 편견을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책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경제적 독립, 부자가 되는 습관을 갖기를 희망하는 생각에서 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잘못된 소비 습관이 그러면 이 책을 통해서 변화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투자에 대해서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금융에 대한 편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렇게 된 거죠. 제가 한국에서 이제 금융 문맹이라는 거를 정말 벗어나게 하는 내가 좀 일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존리의 부자학교라는 회사를 차리게 된 이유도 다 같이 부자 됩시다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한 거고, 제가 뉴스레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금융 주식 교육,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주식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배우고 싶다, 주식을 어떻게 고르는 건지, 투자를 어떻게 시작하는 건지, 막연한 분들 우리가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다 하니까 존리의 부자학교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계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서울에 계신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오셔도 되고, 또 많이 지방에서도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유익한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뉴스레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거나 하게 되면 제가 뉴스레터를 하고 있거든요. 존리의 부자일기라는 걸 하고 있고, 또 일주일에 한 번 받아보는 것도 있고, 또 매일매일 받아보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제대로 된 그런 가이드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특히 요새는 너무나 뉴스가 넘쳐나죠. 근데 사실은 그런 뉴스가 나한테 도움이 될 건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에요. 너무나 잘못된 뉴스가 많고, 특히 금융 뉴스 같은 경우 보면은 저거는 들으면 안 되는 건데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한 용어라든가 주식에 대한 상식을 쌓게 되면은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죠. 일단 금융 문명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하나는 한국은 굉장히 사기를 많이 당하죠. 그 이유가 금융에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딩방 같은 경우에 자기가 전문가라는 거짓말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금융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굉장히 나보다 많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유혹에 벗어나기 위해서도 금융 공부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주식에 대한 주식 공부는 굉장히 재밌어요. 일반 외우고 그러는 공부가 아니죠. 용어라든가 그다음에 주식을 어떻게 투자하는가, 회사를 어떻게 고르는가, 펀드를 어떻게 고르는가,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는 너무너무 재미난 공부니까요. 여러분 많이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부자가 돼야 됩니다. 이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상식이나 이런 많은 지식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부자가 됐느냐, 부자가 되지 않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절실함이 필요합니다. 절박해야 돼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훌륭한 투자 철학을 가지시고 돈을 일하는 거를 배우시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다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정 댓글을 보시면요, 책 구매도 가능하고, 또 하나는 우리 뉴스레터 거기에도 많이 방문해 주시고 꼭 클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